안녕하세요. 찐부TV입니다. 최근에 과천 DH 아델스타에 대해서 묻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양재 IC 인근으로 굉장히 많은 개발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걸렸는데요. 현재까지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사업은 없지만 오늘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이렇게 많은 사업이 양재 IC 인근에 진행되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주변에서 개발 중인 사업의 건축비만 15조이고 인근으로는 2개의 지하철 그리고 6개의 도로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그럼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거나 혹시 더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양재 IC 일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개념을 머릿속에 넣을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양재 AI 혁신지구라는 것과 그리고 이 지역이 수도권 남부와 서울을 잇는 요층지라는 이 2가지 개념을 머릿속에 두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양재 AI 혁신지구입니다. 이 그림에서 초록색으로 된 곳이 양재 AI 혁신지구라는 곳인데요. 이 양재 AI 혁신지구가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2015년도 8월에 이 서초구에서는 나비 플랜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나비 플랜이 뭐냐면 과거에 이 양재동 일대, 앞서 보았던 이 양재동 일대는 정보통신 등 IT 관련 업종들이 밀집을 해 있었던 지역인데요. 하지만 이 지역에 그렇게 많았던 그 IT 기업들이 전부 강남의 테헤란로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지금은 그런 과거의 영광이 사라진 건데요. 그래서 서초구에서는 이 양재동 일대를 R&D 핵심 지역으로 이제 다시금 비상하다 이렇게 돼 있죠. 부흥시키고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시에 이 나비 플랜에서 나왔던 이 사업 중에 이런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양재 R&D 혁신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이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그다음에 대심도 이제 빗물 저류 배수 시설 설치, 이런 사업들이 당시에 나왔었는데 현재 가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양재 R&D 혁신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양재 R&D 혁신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이름은 이제 양재 AI 혁신 지구입니다. 그리고 이 양재 AI 혁신 지구가 바로 이곳인 것이죠. 과거에는 이제 양재 AI R&D 캠퍼스, AI 미래 융합 혁신 지구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불렸는데 현재는 양재 AI 혁신 지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 개념, 앞서서는 이제 R&D라는 게 좀 중점이었고 지금은 이제 AI라는 것이 단어의 중심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도 이 2개의 개념이 좀 혼용돼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이제 뒤에서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개발의 성격도 정확히 이 개념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서울시에서는 2025년 8월에 서울 AI 테크시티 종합 공간계획 수립이라는 용역을 통해서 이 양재 IC 일대의 개발 종합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 상반기 정도면은 양재 IC 일대 AI 혁신지구에 대한 종합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일단 밑바탕에 두고 양재 IC 일대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2번째 개념인 수도권 남부와 서울을 잇는 요충지라는 이 개념은 조금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 IC 인근에서 첫 번째로 볼 개발 계획은 바로 더케이 호텔 재개발 사업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이 더케이 호텔인데요. 이 더케이 호텔은 1990년에 설립이 되었고 91년에는 서울교육문화회관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가 됐고 현재는 252실 규모의 관광 호텔과 골프장으로 이제 사용을 하면서 이 큰 부지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호텔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인이 교직원 공제인데요. 계속 적자가 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그 교직원 공제회에서 이 호텔을 원래는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각하는 대신에 이제 개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자, 다음은 진행 사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2023년 2월에 사전 협상 대상지로 선정이 됐는데요. 사전 협상 대상지란 개발을 하기 전에 서울시와 미리 협의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위탁 운용사를 이지스 자산 운용사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인 2024년 12월에 호텔 영업을 종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전 협상을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2026년에 착공을 하는 것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업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교직원 공제가 되고요. 위탁 운용은 이지스 자산운용이라는 곳에서 하게 됩니다. 대지 면적은 98,820제곱미터인데 이게 대략 한 축구장 14개의 규모라고 합니다. 3만 평이 좀 안 되는 부지인데요. 개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곳에 이제 오피스, 호텔, 교육 연구시설, 그다음에 공동주택, 컨벤션 등 이 복합 단지를 건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뭐 최소 이제 5조 원에서 한 8조 원까지도 가지 않겠냐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사업비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 건물은 이제 건폐율이 16%, 그다음 용적률이 44%인데요. 여기를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이 지역이 용도 지역상 자연 녹지 지역에 해당이 돼서 건폐율은 20%, 또 용적률은 100%까지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는 재개발을 하면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종상향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이 지도는 제가 네이버 지도에 더케이 호텔을 표시를 한 건데요. 지금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부지 면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밑에는 또 양재 IC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쪽에는 서초 문화예술공원과 앞에 경부고속도로도 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양재 도시 첨단 물류 단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는 보시면 바로 이곳인데요. 양재 IC 바로 밑에 있는 이 지역입니다. 이 부지는 과거에 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였는데요. 2006년에 시행사인 파인시티가 부도가 나면서 해당 부지가 이제 공매로 나왔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최저 입찰가가 9,864억 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유찰을 거듭하다가 하림에서 2016년도에 이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당시 매입가는 4,524억, 그러니까 최저 입찰가의 46% 수준에서 낙찰을 받았는데요. 낙찰을 받은 이후에 이제 8년 만에 최소 1조 이상의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좀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4년 2월에 이제 양재 도시 첨단 물류단지 개발 사업 계획안이 승인 고시를 했고요. 원래대로라면은 이 사업이 조금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봤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 부지의 소유주인 하림에서 2025년 1월 계획 변경안을 지금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내용이 기존에 승인받았던 거와 달라지다 보니까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업의 개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8만 6천 제곱미터, 약 2만 6천 평 정도가 되고요. 총 사업비는 현재 나온 것으로는 6조 8천억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습니다. 앞선 더케이 호텔의 사업비가 5조에서 8조 정도로 추정된다고 했는데요. 이를 감안했을 때 양재 IC 근처에 굉장히 인접한 부지에 약 한 12조에서 15조 정도에 되는 사업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크고 거대한 규모인데요. 건축의 규모는 지하 8층에서 지상 56층으로 되고 연면적은 147만 제곱미터, 약 44만 4천 평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는 스마트 그린 콤팩트 시티가 들어오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44만 평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삼성역에서 현대차 그룹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그 일대에 굉장히 땅값도 많이 오르고 계속해서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한 1.6배 정도 큰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물류시설, 판매시설, 그 다음에 공동주택 998가구, 그리고 오피스텔 972실, 그리고 오피스와
공공기여시설인 R&D와 업무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개발 계획이 일부 변경 지금 승인 신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변경 전에 나왔던 용적률은 한 799.5%, 800%까지 이제 용적률 받을 수 있게 됐고요.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호텔하고 아파트의 면적은 좀 늘리고 이 R&D 관련 시설과 근린생활 시설은 좀 축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원래는 2025년 상반기에 착공하기로 하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분양을 할 계획이었지만 이 개발 계획 변경 신청에 따라서 사업 진행 지연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 지연에는 이 하림 산업의 재무 구조가 그 원인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 하림 산업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식품 제조 업체인데, 이 회사의 재무 구조를 살펴보면 거의 부동산 투자 회사에 가깝습니다. 또 주력인 이 식품 사업에서 적자가 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 사업이 잘못된다면 이 하림 산업의 미래가 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양재 도시첨단 물류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서울시는 양재 도시첨단 물류단지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광역교통계획도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것인데요. 지도를 보시면 신분당선 만남의 광장역 신설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양재 시민의 숲역과 여기 청계산 입구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역 사이에 새롭게 역이 하나 더 생기게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위치들은 맞는 것도 있지만 이런 지하철 역사의 위치라든지 IC의 위치는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개발 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도로나 철도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인 위치를 표시를 했다. 그리고 이것이 향후에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은 반드시 좀 유념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분당선 만남의 광장역 같은 경우에는 하림 쪽에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정거장 사업비로 일단 1차로 500억 원 정도 부담을 한 후에 향후에 이제 더 낼 것인지 말 것인지를 좀 결정 짓는다고 합니다. 다음 개발 사업은 서울 AI 테크시티입니다. 먼저 지도에서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서울 AI 테크시티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서울시는 2024년에 AI 산업 전문 지원 시설인 서울 AI 허브라는 것을 개관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곳인데요. 이곳에 연면적 약 27,000제곱미터, 한 8,000평 정도 되는 규모인데, 여기다 이제 서울 AI 허브라는 것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 AI 허브만으로는 양재 AI 혁신지구, 앞서 말씀드렸죠? 양재 AI 혁신지구의 이 앵커 시설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양재동 일대에 국내외 유수의 대학원과 세계적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이들의 이제 문화 공간, 주거 공간까지 한데 갖춘 복합 공간을 조성하고자 서울 AI 테크시티 여기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바로 이곳인데요. 여기가 예전에는 양곡 도매시장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 AI 테크시티는 기존의 양곡 도매시장 부지에 더해서 여기에 이제 공공기여로 받은 땅까지 합해서 대지 면적은 약 4만 2천 제곱미터가 되고요. 향후에 이곳에 연면적 27만 제곱미터, 약 8만 평 정도의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 AI 테크시티를 양재 AI 혁신지구의 핵심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5년 7월에 서울시에서는 서울 AI 테크시티 종합 공간계획 수립을 용역 발주했고요. 대략적으로 한 내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정도에 다시 한번 서울시에서 발표가 되면서 이 지역이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존에 있었던 양곡 도매시장은 바로 이 건너편 2026년 상반기 정도면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양재 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 지도를 좀 줄여서 바로 이 지역이 양재 개포 특정개발진흥지구입니다. 양재 IC에 인접해 있죠. 먼저 ICT란 뭔가에 대해서 좀 저도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ICT란 사전적 의미로 정보통신의 약자로 정보기술 그리고 통신기술의 합성어입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컴퓨터와 같은 하드웨어에서부터 소프트웨어, 통신, IT 서비스 등의 산업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미래 산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함으로써 ICT 산업을 집적화시키고 도시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바로 특정개발진흥지구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사항을 좀 살펴보면 2025년 7월에 양재 개포 ICT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주민 설명회가 있었고요. 향후에는 이제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일단 이 개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포 같은 경우에는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면 앵커 시설 그리고 기업 활동 지원, 그다음에 도심 인프라 개선, 그다음에 특정 업종이 입주 시에는 건축 규제를 좀 더 완화해주는 크게 이제 4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개포 ICT와 관련해서는 이제 별도로 만든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좀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넘어간다고 한다면 ICT 이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된다고 해서 얼마나 이 지역이 이제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양재 IC 일대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AI에 좀 특화된 지역이 된다면 낙수 효과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제 양재 IC 일대의 개발 계획을 또 하나 살펴보면 지금 보고 계신 바로 서울형 공공병원입니다. 서울형 공공병원이라는 거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코로나와 같은 이런 감염병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컨트롤 역할을 하는 병원으로서 서울시에서 2022년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계획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사항을 좀 살펴보면요. 2025년에 예타 대상에서 제외가 되면서 지금 사실 사업이 진행 가능한지가 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을 좀 살펴보면 여기 서울 추모공원이라고 보이시죠? 네, 이 서울 추모공원 내 부지 중에 일부를 활용을 하고요. 연면적으로는 약 9만 제곱미터, 그다음에 6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짓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한 4천억 정도가 되는데 4천억 중에서 국비가 한 50%,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50%인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 사업이 사실상 지금 중단이 돼 있고요. 이 병원이 이제 추진되지 못했던 이유는 기재부에서 밝히기로는 이미 동남권에는 5개의 병원이 있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그다음에 삼성 서울병원, 그다음에 강남 세브란스, 서울 아산병원, 그다음에 강동 경희대병원, 이렇게 대형 병원이 5개가 있는데 굳이 서울시에서 또 병원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이유에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제외가 됐고요. 또한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공공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서의 규모가 좀 축소되면서 사업 추진력이 상당히 좀 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는 이 부지를 지금 이제 파크 골프장으로 쓰려고 원하고 있어가지고 파크 골프장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 서울시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서울형 공공병원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말하지만은 현재까지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은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양재 IC 일대의 개발 계획을 좀 살펴봤는데요. 덕케이 호텔 재개발과 그다음에 양재동 도시 첨단 물류단지, 그리고 서울 AI 테크 시티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도로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들은 모두 이 수도권 남부와 서울을 연결하는 데 필요한 도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선 하나하나를 자세히 설명하려면 사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노선에 대해서는 좀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설명이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추후에 각 노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보시면은 표시를 해놨는데, 이 표시는 정확한 위치라기보다도 대략적인 위치, 그리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개발 계획을 근거로 표시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다
다만 이것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시한 것이니까 이 점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양재 IC 일대의 도로 사업에 대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입니다. 자, 앞서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그 나비 플랜에서 나왔던 거 기억을 하시죠? 예. 거기에서 나왔던 사업이 2016년, 그때 나왔던 사업이 이제야 지금 조금씩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별도로 예전에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은 그 영상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먼저 사업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크게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첫째, 이제 한남 IC에서 이 양재 IC 구간은 민자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양재 IC에서 기흥 IC까지는 정부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지도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군데군데 표시를 좀 해놨는데, 이제 한남 IC가 대략 이쯤이죠. 네, 이쯤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를 쭉 타고 내려와서 양재 IC 이 구간이 이야기한 대로 이제 민자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많이 축소를 하면 별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곳이 이제 양재 IC고 여기가 기흥 IC입니다. 네, 이렇게 긴 구간을 이제 지하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한남에서 양재 IC까지 구간, 이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민자 사업은 금호건설 컨소시엄에서 지금 민자 사업을 제안을 했고요. 2025년 4월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지금 민자 적격성 심의를 의뢰했습니다. 이 민자 적격성 조사란 이 민자 사업을 진행하기에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와 비슷한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목표는 2026년 말이나 2027년에 착공을 하는 걸로 목표는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 어떻게 진행될까요? 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라는 말과 같이 먼저 이 한남 IC 인근에서부터 양재 IC 쪽까지 기존 경부고속도로 지하에 이제 대심도를 만들고요. 그리고 양재 IC 북쪽에 IC를 하나 신설을 해가지고 이 동서로 나눠지는 두 개의 지하 간선도로를 또 뚫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3개의 지하도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 간선도로는 모두 일방향 2차선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이 경부고속도로 동측 좀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시점이라고 한다면 이 노선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이제 발표는 났는데 여기가 양재 IC인데 여기부터 양재역 방면으로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신사역 쪽으로 빠지는 이 노선. 이것은 이제 상행이 되고요. 이렇게 올라가겠죠. 차를 타고 윙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경부 지하화 지선 하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잠원에서부터 쭉 타고 내려와서 교대역을 지나서 남부 터미널 쪽을 지나서 복잡하게 죄송합니다. 다시 이제 양재 IC까지 이건 이제 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2개의 노선이 또 추가가 되는 거죠. 서울시는 이 지하 사업을 통해서 현재 시간당 23km 정도의 평균 속도가 평균 68km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기존의 이 상부도로 같은 경우에는 4에서 6차선으로 축소를 하고 그 축소되는 공간에는 이제 공원을 만들겠다라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스페인 마드리드에 간 적이 있나 보더라고요. 네. 거기에 있는 리오 공원을 벤치마킹해서 이 경부고속도로를 지하를 옮기면서 생기는 지상 공간에 직사각형 모양의 서울 리니어 파크를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양재 IC에서 기흥 IC까지 구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도로는 2021년 국가도로망 반영이 됐고요. 2022년 1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선정이 됐고, 이제 예비타당성 조사도 2024년 8월에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고, 2027년 착공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좀 살펴보면 경부고속도로 기흥 IC에서 양재 IC까지 26.1km의 구간을
지하 고속도로 4에서 6차선을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3조 8천억 원 정도가 되고요. 사업 시행자는 국토교통부가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노선이 이제 지하가 되면은 양재에서 기흥까지 통행 시간이 약 30분 정도 단축이 될 것으로 좀 기대되고 있고, 경부고속도로의 통행량도 4만 대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경부고속도로 지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네이버 지도에 좀 보기 좋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까만색 선이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고, 여기서 한남에서부터 양재 구간, 양재에서부터 기흥 구간까지가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우측이 상행, 왼쪽이 하행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자, 다음은 양재 고양 고속도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사업은 이 도시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또 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경기 서부권과 서울을 연결하는 강변북로가 이 유동 인구 및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도로 용량을 초과하여 혼잡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경부고속도로 한남과 양재 구간 및 강변북로에서 장단거리 차량이 늘어나고 있어서 교통 정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가 고양 창릉지구 지정으로 광역교통망이 필요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12월에 민간 사업자가 최초 제안서를 제출했고요. 2023년 2월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자 선정 및 제3자 제안 공고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서초구 원지동에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까지 연결하는 사업인데, 이 한남대로와 올림픽대로가 일부 포함이 됩니다. 공사 기간은 총 한 66개월 정도가 되고요. 노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이 지도가 그 양재 고양 고속도로의 계략적인 노선도인데요. 이 붉은색으로 된 노선이 그 노선입니다. 지금 보시면 청계산 JCT에서 출발을 해서 잠원까지 갔다가 여기서 이제 한남으로 빠지는 지선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변북로를 통해서 이제 고양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합정 JCT에서 당산으로 빠지는 또 올림픽 지선이 또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좀 양재 고양 고속도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청계산 북쪽쯤에 양재 고양 고속도로 청계산 JCT가 생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노선을 따라서 경부고속도로 노선을 쭉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이제 신양재 IC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보면은 이 잠원동 쪽에서 잠원 JCT, 아마도 이 올림픽대로를 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거든요. 네. 여기서 노선이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한남동 쪽으로 빠지는 노선이 하나 생기게 되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서빙고가 어디 있죠? 네, 여기 있네요. 여기서 이쪽으로 강변북로 쪽으로 빠지는 노선이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이 노선이 한남 지선이고요. 이렇게 이제 서빙고 쪽으로 가서 강변북로를 타고 쭉 노선이 이어지다가 이 부근에서 합정 JCT에서 다시 노선이 또 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노선 하나는 이렇게 빠져서 당산 IC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올림픽대로를 같이 가다가 망원 IC가 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현천 JCT까지 연결이 돼서 자유로 쪽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노선이 굉장히 길죠. 제가 이것을 다시 이제 합쳐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까만 게 경부고속도로 지하였고요. 지금 보시는 이 빨간색 선이 바로 이제 양재 고양 고속도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사업은 우면산 터널 용산 지하도로 개발입니다. 네, 이 반포대로가 굉장히 많이 막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포대로 하부에 지하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2022년에 그 포스코 ENC에서 민간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한 사업 제안서를 제출을 했고요. 2025년 1월에 민자 적격성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자, 이 도로는 보시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 반포대로를 타고 잠수교를 넘어서 이 정도까지 용산공원까지 지하 도로를 뚫는 사업인데요. 현재 이 반포대로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8에서 한 10차선 정도
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 절반 정도인 4에서 6차선으로 축소를 하고요. 이 사업은 두 단계로 나눠서 진입을 합니다. 1단계는 이 지하 도로를 뚫는 것이 바로 1단계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은 이 예술의 전당에서부터 이 반포대교 남단 부근까지 상부에 있는 도로를 축소를 해서 축소한 공간은 이제 공원으로 조성을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예, 제가 앞선 도로들과 함께 또 표시를 해봤는데 지금 보시는 이 파란색 선이 바로 우면산 터널 용산 지하도로 개발 사업입니다. 남북으로 이어지는 도로들이 굉장히 많죠. 다음 사업은 양재 IC와는 조금은 떨어져 있지만 또 영양간에 들고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사업은 이제 성남, 강남 고속도로 민간 투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노선이 바로 용인서울 고속도로인데 이 용인서울 고속도로가 여기서 끝납니다. 헌릉 IC에서 끝나다 보니까 이 노선을 한마디로 이 강남까지 새롭게 연장하는 노선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용인서울 고속도로와 서울시 강남 지역 간의 이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요, 2016년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을 제안했고요. 2020년 12월에 민자적격성 조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협상까지도 끝났는데 이 노선 인근에 계신 이 주민분들께서 이제 그 민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업 개요를 좀 살펴보면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이 어디냐면요. 네, 금토동이 여기인데 금토동에서부터 강남구 일원동과 개포동 일대를 연결하는 사업이고 사업자는 남서울 고속도로 주식회사입니다. 총 연장 9.5km, 설계 속도는 100km고요.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유출입 시설은 JCT가 2개, IC가 2개인데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헌릉로에서 단절된 여기죠. 용인서울 고속도로와 서울 강남의 지역을 연결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노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점은요. 네, 이 금토 JCT 좀 확대를 하면 성남 강남 고속도로 시점으로 돼 있는데 이 용인서울 고속도로하고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비슷하게 가고 이쪽에서 이제 분당 내곡간 도시고속화 도로라고 돼 있는 그리고 여기서 헌릉에서 그 용인서울 고속도로는 끝나지만 이쪽으로 노선이 하나 생기면서 하나는 일원 IC 그리고 또 하나는 개포 IC 일원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선은 보시면 여기 이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지하도로가 생기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또 지하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이 두 노선 이 사이도 지금 지하도로를 연결하는 것을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지도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와 이제 JCT가 하나 생기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성남 강남 고속도로가 바로 이 노선 초록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이 노선이 바로 성남 강남 고속도로입니다. 다음에 볼 노선은 성남 서초 고속도로 또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 7월에 효성중공업에서 민간 투자 사업을 제안을 했고 2020년 12월에 민간 투자 사업 적용성 조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데요. 이 사업은 성남시 금토동에서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10.7km고 이제 설계 속도는 100km 그리고 왕복 4차선 도로고 분기점 3개와 나들목 2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노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노선은 이것이 바로 용인 서울 고속도로인데요. 이 용인 서울 고속도로와 만나는 금토 JCT가 하나 생기게 되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와 만나는 고산 JCT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당 내곡간 도시고속도로와 만나는 이제 상적 IC도 한 군데 더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곳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노선이 경부고속도로를 따라가다가 이제 옆으로 빠지게 됩니다. 옆으로 빠지면서 이제 우면 JCT, 네, 여기 보이시죠? 네, 우면 JCT와 설암 IC
만나게 되는데, 우면 JCT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 순환 고속도로, 강남 순환 고속도로와 만나는 곳이고, 이 서남 IC는 이곳이 바로 이제 우면산 터널 쪽인데요. 우면산 터널로 가는 쪽인데 이곳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양재 IC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서초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경부 고속도로 또 양재대로 분당 내곡 고속화도로의 이제 교통량이 감소할 것으로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흥 송파 고속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도로의 교통 수요를 분담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경기도 시흥에서 하남시까지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대우건설이 사업을 제안을 했고 2022년도 12월에는 주민 설명회도 열었는데요. 이 노선이 이제 중간에 과천을 좀 가로지르다 보니까 이런 지역 도시들에서 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좀 가시적으로 보이는 진행 사항은 지금 없는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이 사업은요,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에서부터 하남시 가미동까지, 그 다음에 안양, 과천, 양재, 그리고 하남으로 연결이 되는 사업인데요. 총 규모는 30.5km, 그 다음에 JCT가 3개, IC가 6개가 생깁니다. 그리고 왕복 4에서 6차선 도로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바로 이쯤에 이제 국수 IC가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고 일단 예정은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노선에서는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노선이 이쪽에 하나 생긴다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인데 위례 가천선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 사항을 살펴보면 2021년 6월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이 됐고요. 2024년 11월에는 민자 적격성 조사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및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일원을 지나는 노선인데 노선의 이름은 위례 가천인데 위례는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좀 특이사항입니다. 총 연장 28km, 정거장은 16개소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은 건데요. Y자 노선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강남구 내에서도 정거장 유치를 위해 지금 주민들이 동별로 주민청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그 노선표를 보면은 양재 IC 인근이 아닌 양재 시민의 숲역과 환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노선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재 IC 일대의 개발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각 개발 사업들의 단계를 보기 좋게 다시 한번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고요. 이 사업들을 살펴보면 빠르게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 아직 초기 단계인 사업들도 있지만 양재 IC 일대는 대규모 개발과 서울시의 정책 지원, 강남과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광역교통망과 철도 등이 맞물려 있는 서울에서 보기 드문 큰 개발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30년 전후에는 양재 IC 일대가 현재와 같은 교통 체증이 심한 단순한 교통 중심지를 넘어 AI 산업과 주거, 업무, 문화가 어우러진 서울 남부의 신성장 거점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은 양재 IC 일대 개발을 어떻게 보시나요? 혹시 기대되거나 우려되는 점이 있으신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해서 다음 콘텐츠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루지 못한 세부 교통 노선 등에 대해 좀 더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